네, 여기는 경주 최부자 고택 바로 앞에 있는 남천이 되겠습니다. 고택과의 거리가 한 120, 3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지척에 이렇게 좋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흘러내려가는 방향이고 물이 들어오는 방향은 저쪽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맑고 또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 고택은 조금만 돌리면 저 끝에 보이는 게 바로 경주 고택 정문이 되겠죠. 네, 오늘 내용은 경주 최부잣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시간때 개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적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선지가가 바로 경주 최부잣집이죠. 그래서 오늘 출장도 있고 잠깐 돌아가면 경주를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터는 원래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와 사랑을 나눈 요속 공주가 살던 요속 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속 공주와 원효대사 사이에 신라의 대학자인 설총을 낳았기 때문에 일명 설총의 생가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곳을 경주 최씨 집안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파의 시초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정무공 최진립이란 분인데 이분과 아드님은 청백리로 사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자가 아니었고 부자로 상금 최국선이라는 분 때부터 부자로 사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부자로 사셨으니 정확하게는 12대가 아니라 10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터를 고른 건 최은경이란 분인데 여기 말고 경주 내남면에서 이미 5대째 엄청난 부를 축적한 뒤에 실제로 여기에 터를 잡고 난 뒤에 7대를 더 이어서 만석군의 부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물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니 외국에서도 외국이 한 200 몇십 년 정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든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0년 또는 400년을 이렇게 부자로 이어져 내려온 그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최씨 집안의 가운에 있었습니다. 첫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지니지 마라.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끝나고 그 땅 판 사람들의 원성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기천을 가리지 않고 후하게 과객을 대접을 했다 하는데 최부잣집의 1년 쌀 소비량이 3천석이었는데 천석은 식솔들이 먹고 또 천석은 손님들에게 베풀고 나머지 천석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변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최씨 집안의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검소하게 생활을 해라. 그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를 보면 보통의 부자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재산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누고 베품에 더 충실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선행으로 인해서 농민운동이었던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경주 최씨 집안은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경주 최씨 마지막 부자가 바로 12대의 최준이란 분인데 엄청난 금액을 독립자금으로 제공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전 재산을 기증하여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이 경주 향교인데
채부자 고택 바로 옆에 나란히 이렇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경주 채시 고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경주 향교가 이렇게 위치가 해 있죠. 여기 향교는 요즘 말로 보면 국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원이 바로 사립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경주 향교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은 상태에서 경주 채시 고택을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향교 유림들의 그 바람이 뭐냐면 향교보다는 지붕이 높지 않아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 바람대로 네, 여기가 사랑채라고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그 지붕이거든요. 요 지붕이 향교 건물보다는 많이 아래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향교보다 높지 않게 만들었고, 두 번째가 보면은 이 향교 바닥보다도 조금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향교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네, 그런 바람으로 이 높이 차이가 여기서 봐도 지도에서 봐도 조금 보이죠. 예, 여기가 향교고 여기가 채씨 집안인데 두 계단 정도 아래에 채씨 집안의 터가 이렇게 깎았습니다. 일부러. 예, 향교보다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두 계단 정도를 전체를 다 깎고 건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씨 집안의 사당이죠. 예, 사당인데 되도록이면 공부하는 향교에 방해받지 않게 여기 서쪽에 일부러 위치를 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림들의 그런 바램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되는데 흔히 정통적인 풍수법으로 보면은 일단은 배산임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앞에 남천이 있기 때문에 물은 덮겠지만 뒤에 보면 산이 없습니다.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 경주 자체가 대체로 이렇게 벌판이 좀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산은 저 멀리 있고 거의 뒤쪽이 아무것도 없죠. 네, 허허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인 풍수 방법으로 봤을 때는 요게 해석이 조금 난해한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뒤가 너무 허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일부러 심은 흔적도 여기 보이는 거죠. 네, 향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끼워 맞추기식 한다면 물론 이제 결과로 여기서 이제 부자가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 부자가 여기서 나왔는가 요거를 끼워 맞추기 하려면 좀 더 지도를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에 합수처가 있는 거죠. 네, 물줄기가 두 줄기가 만나는 합수처가 여기 있는데 풍수에서는 오로지 재물은 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두 줄기가 만나는 굉장히 재물의 상스러운 지역이다. 요렇게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리가 합수처부터 여기 채시 고택까지는 1.5km 정도 됩니다. 짧게는 뭐 1.4km, 내지는 1.5km 정도 되는데 합수처가 1.5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합수처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이거는 정통적인 풍수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내부에 땅의 지기를 논해야 됩니다. 예, 땅의 지기를 보고 여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땅의 지기를 살펴보면 여기가 뒤쪽이 이제 사당이 되고 여기가 사랑채가 되고 물론 70년도 11월 달에 화재로 인해서 이게 다 소실이 되었고 현재 있는 건물은 다 복원이 된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가 대문이라고 보면 물론 이제 기맥이 저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겠죠. 흘러오는데 여기 사당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랑채를 거치고 대문을 거쳐서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이 이 기맥선상 위에 있다는 거고 그 건물들이 다 혈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대로 이렇게 재물로 유리해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기 경주 채시 고택처럼
꼭 배산임수가 아니더라도 평지라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거죠. 오히려 배산임수보다도 평지에 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배산임수가 좋고 평지는 안 좋고 여기에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시는 게 훨씬 더 예롭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평지혈에 있는 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면은 완전히 논 한가운데죠. 논 한가운데에 물구덩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자손들이 발복이 돼가지고 제삿날이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자손들이 와서 이렇게 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풍수 이론으로 따지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곳이 또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산임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 이미 이전 영상에도 제가 올려드렸고, 여기처럼 평지에도 혈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배산임수보다 더 많은 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채가 되겠죠. 사당, 안채, 사랑채. 손님들 오면 전부 다 여기에 다 기거를 하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문이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곡간이 되는데, 우리 개인으로서는 제일 큰 천석 곡간이 바로 요게 되겠죠. 정면으로 보면은 5칸이 있고, 측면에 보면은 2칸이 있는,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천석 곡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99칸이었는데 70년 11월 달에 이제 화재가 남으로서 이게 많은 부분이 현재 소실이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요즘 많이 힘든데 영상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